여러분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한 달에 이 정도는 있어야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는 금액이 있으실 겁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노후의 적정한 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돌아온 대답은 월 350만 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노후의 현주소를 숫자를 통해 냉정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방금 들으신 350만 원, 이것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실제로 우리가 노후를 위해 준비한 돈은 월 230만 원, 매달 120만 원의 구멍이 생기는 셈입니다. 10년이면 1억 4천만 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마주할 미래이며 우리 자녀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의 크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거대한 격차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지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월 120만 원의 부족.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노후의 첫 번째 민낯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정 생활비가 아닌 정말 숨만 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최소 생활비는 월 248만 원. 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230만 원은 이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매달 18만 원이 모자랍니다. 1년이면 216만 원, 20년이면 4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여기에 노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비는 이 구멍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60세 이후 평균 의료비는 젊을 때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합니다. 최소 생활비조차 없는 노후에 늘어나는 병원비는 그야말로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돈을 모을 시간조차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균적으로 65세에 은퇴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나이는 평균 56세입니다. 무려 9년이나 빨리 노동시장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평균 48세에 노후 준비를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8년. 이 8년의 저축으로 앞으로 남은 30년, 길게는 40년의 세월을 버텨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단순히 개인의 준비 부족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위태로운 단 하나의 버팀목, 국민연금.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1순위는 단연 국민연금이었습니다. 응답자의 90%가 국민연금에 의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고령층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86만 원, 1인 기준 최소 생활비 136만 원의 63%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노후는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2. OECD 1위의 불명예 노인 빈곤율. 이러한 현실은 결국 끔찍한 수치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약 40%,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61세부터 소득은 급감하는데 이를 받쳐줄 사회 안전망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노년. 이것이 OECD 1위라는 불명예의 진짜 의미입니다. 3. 낀 세대의 비극과 부양의 이중고. 한 사람의 인생을 가계부로 본다면 28세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해 45세의 소득이 정점을 찍고 61세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섭니다. 문제는 이 흑자를 내는 노동 연령층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동시에 자녀 세대의 교육비와 부모 세대의 생활비 및 병원비를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낀 세대의 비극입니다. 한쪽으로 벌어서 양쪽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 속에서 자녀 세대의 부양 여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기댈 수 없고 자녀 세대는 부모를 부양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암울한 현실과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만은 없습니다. 개인과 사회, 그리고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1. 상속에서 생활로 잠자는 부동산을 깨워라.
한국 가계 자산의 75%는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집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이를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데는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주택연금을 알고 있는 사람은 90%가 넘지만 실제 가입 의향은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집을 상속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연금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주택연금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혜택을 늘려 시니어들이 묶여있는 자산을 실질적인 현금 흐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2. 질 좋은 시니어 일자리의 확대. 현재 고령층 취업자의 상당수는 단순 노무직에 쏠려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경력과 지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시니어들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재고용, 파트타임, 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하고 정부는 이를 위한 세제 혜택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73세까지 일하고 싶어하는 시니어들의 의지와 경험은 우리 사회의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3. 지속 가능한 공적 연금 개혁.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 연금의 역할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단순히 더 내고 늦게 받는 방식의 개혁을 넘어 어떻게 하면 연금의 실질 소득 대체율을 높여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시급합니다. 이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는 숫자를 통해 대한민국 노후의 팍팍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월 120만 원의 구멍, OECD 1위의 노인 빈곤율. 이 차가운 숫자들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후는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을 땀 흘려 일해온 세대가 존엄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사회.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철저한 준비는 물론 잠자는 자산을 깨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며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이 그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